네. 아까 104페이지 저당권 관련된 법정 지상권하고 관습법 법지 꼭 좀 그 판례 가지고 비교하세요. 그 다음에 맨 밑에 관습법 법지 인정되지 않는 원 중에서 그 줄친 부분 있죠. 무슨 처분이라 됐어요? 환지 처분이란 말 씁니다. 그럼 이제 환 처분이 뭐냐면 환자 들어가는 게 토지가 만약에 이렇게 태극기만 있을 때 이건 갑 거고 이건 을 거다. 근데 여기에 건물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갑의 건물이. 자, 이런 식으로 농사 짓게 되면 너무 힘드니까 토지를 뭐 하죠? 일직선으로 해가지고 뭐예요? 바꾼다는 얘기죠. 그러면 토지를 만약에 이렇게 해서 한다면 이 부분을 갖다 누구한테 주고 그럼 일직선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또 이건 누구한테 줘요? 갑.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을은 빈 토지 그대로 주는데 여기 토지 건물이 같았다가 환지로 달라지죠. 이 갑한테 만약에 뭘 인정하면 아니 건물 사용할 수 있는 뭘 인정한다면 관습법 법지를 인정해 주면 누가 받아들일까요? 아니겠죠. 따라서 무슨 처분인 경우는 이 건물은 뭐 해야 돼? 철거해야 되겠지. 아, 빈 토지 주면 너도 빈 토지 될 거 아니에요. 여기다 뭘 인정하면 안 된다? 관습법 법지 인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환지 처분 안 된다는 거. 또 빈 토지 팔았다가 다시 사들이는 환매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빈 토지 팔았다가 다시 빈 토지가 와야 되지. 빈 토지에다 거기다 뭐 지어놓고 건물 지어놓고 다시 또 관습법 법 주장하면 논리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들하는 것들이 있죠. 뭐 매라든지 또는 뭐예요? 이 환지 처분 이런 것들은 뭐 취득 원이 안 된다는 것. 거기 관습법 법지 취득 원이 안 된다는 거. 그 두 가지 개념을 먼저 잡으세요. 그 뒤에 있는 판례는 나중에 이제 판례에서 또 나중에 또 연습합시다. 계속 넘기세요. 무덤 다 넘기시고 110페이지 가세요. 자, 이제 무슨 건 나와요? 자, 지역권 나오면 여기 왔다 간 적 있어요, 없어요? 왔다 간 적 없어요? 맹지 사가지고 뭐 할 때? 통행할 때. 통행 방법 두 가지죠. 무슨 방법? 맹지를 사가지고 통행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 있죠. 첫 번째. 아니, 보통 어떻게 돼요? 아니, 서로 뭐 해야 돼요? 협의해보고, 협의가 안 되면 어디로 간다? 법원으로 가야 되겠지. 협의하는 게 뭘까? 협의하는 거, 응? 크게 놀아. 무슨 물건? 용의 물건. 가서, 무슨 건? 아니야. 통행지역권. 무슨 지역권? 이거 가지고 놀아야 돼. 합의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네? 등기사항 맞아요? 뭐이니까? 협의가 안 되네? 그러면 네 글자 어디로 가야 될까? 네 글자. 생각 안 나요? 네? 가봐요, 그러면. 90페이지 가보세요. (90페이지) 가시면 거기 나와 있는 제목이 뭐예요? 네? 상린관계란 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상린관계입니다. 무슨 관계예요? 상린관계. 뭘 가지고 한다? 상린관계. 제목. 그 위에 있잖아, 위에 중앙에. 위, 토지 뭐가 있어요? 통행권 있잖아. 무슨 건? 자, 주의 토지 통행권은 당사자 합의 플러스 등기 사항이다. 맞다, 틀리다? 네? 지금 어디 왔다고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사항이 아니겠지.
이런 상황이 아니겠지. 그래서 맹지 사가지고 통행 방법은 두 가지. 첫 번째 뭐다? 협의. 협의가 안 되면 어디로 간다? 협의할 때 쓰는 용어. 용인물권, 무슨 지역권? 통행 지역권을 통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안 되면 법원에 가서 다투겠지. 무슨 관계? 상린관계, 주의토지, 통행권 들어가겠죠. 협의사항이다, 협의사항이 아니다? 아니란 얘기겠죠. 그러면 남의 집 통행할 때 이거 마음대로 통행하면 안 되겠죠. 대가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야? 요, 상, 통행이 맞겠죠. 자, 통행지역권 할 때는 도로의 폭까지 협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동차 다니는 도로의 폭까지 협의해서 폭 넓힐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여기 이거. 아니, 협의할 때는, 협의할 때 이러기 뭐 상관없잖아. 근데 법원에 가서 억지로 지금 통행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때는 자동차 도로의 폭을 요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인정 안 되겠지. 그럼 맹지사 가지고 만약에 뭐가 안 되면, 협의가 안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 어떤 일이 발생해? 통행만, 이 사람이 통행하는 요 정도지. 자동차 들어가 못 들어가? 그럼 자동차는 어디다 파킹해야 돼? 저 밖에다 놓고서 이렇게 걸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자동차 폭까지 인정한다면 맹지 사가지고 무조건 뭐 할 거예요? 그냥 난리 치겠지. 그러니까 유상이지만 뭐다? 들어갈 때 겸손하게. 그러니까 현재의 용법에 맞춰서 통행하면 되는 거지. 어디까지 요구하면 안 되고 장래까지 요구하면 안 되고 건축법, 도래법 달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원칙은 뭐다? 유상. 언제 무상되죠? 응? 거기 있잖아. 거기 옆에. 주의 토지 통행권 밑에 원칙적 뭐다? 유상. 예외적으로 뭐가 됐을 때 어딘지도 몰라. 90페이지 있어. 90페이지. 몇 페이지요? 마치 KTX 잠시 화장실 갔다 오는데 자기 자리를 못 찾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제가 그런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핸드폰을 이게 충전에 갑자기 중요한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 충전하는 곳이 있거든. 그래서 이게 폰이 있어야지 번호도 나온단 말이야. 충전했다가 가보니까 뭐야? 갑자기 내 자리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충전을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충전해가지고 표를 보고서 그때 갔다니까. 당하면 어떻게 된다? 안 보여요. 지금 보니까 안 보여가지고 막 여기 헤매고 있잖아요, 지금. 주의 토지 통행권.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보는 즉시 정답이 그거다 나와요, 이거는. 볼 게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판례니까. 그래서 우측에 현재 이용, 장차 이용 X, 건축법 일치 X죠. 네, 예외적 할 때 뭐죠? 무, 상, 언제? 분할됐을 때. 근데 분할된 자로부터 연결된 특별 승계인. 분할되면 무상이죠. 연결된 특별 승계인은 무상일까요? 유상일까요? 네, 판례는 유상으로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두 가지를 묶는 거예요, 지금. 지역권하고 뭘 묶는 거예요, 지금? 상린관계를 묶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통행하는 방법은 두 가지야. 먼저 협의를 해보는 게 가장 좋아요. 협의할 때 쓰는 방법은 뭐다? 용인물권 들어가서 무슨 지역권? 통행 지역권을 가지고 놀아보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법원에 소재기에서 무슨 관계? 상린관계 뭐다? 주의토지 통행권. 제목을 자꾸 설정하십시오. 제목을 설정된 사람은 나중에 점수가 나올 것이고 제목이 없는 사람들은 맨날 헤맬 거예요. 자, 해석이 지역권하고 무슨 관계? 상린관계 비교한 것은 뭐다? 맹지, 통행.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뭐 하는 방법? 협의. 협의가 뭐죠?
용익 물건 들어가서 뭐 한다? 통행 지역권. 안 되면 법원 가서 무슨 관계? 상린 관계 뭐다? 주의 토지 통행권. 그죠? 네, 그럼 다시 우리 110페이지로 가시면 돼요, 이제. 110페이지. 네, 그래서 지역권 들어가면 토지가 꼭 두 개 나오죠. 무슨 토지가 있고? 자기 토지가 있고 타인 토지가 있죠. 네, 지역권을 요청한 토지가 자기 토지죠. 그래서 요역지가 뭐다? 자기 토지. 지역권을 승낙한 토지가 뭐다? 타인 토지. 그래서 자기 토지는 반드시 일필지 전부 이해됩니다. 타인 토지 승역지는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의의 가로 1번 체킹. 자기 토지 요역지는 일필 토지임을 요하나 승역지는 일필 토지임을 뭐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이걸 반대로 해서 낸 적도 있다는 거. 지역권에서는 자기 토지와 타인 토지가 바뀌어내는 경우가 많다는 거. 순간적으로 헷갈립니다. 또 자기 토지와 승역지는 반드시 인접하고 있음을 요하지 않죠. 상린관계는 무슨 관계는? 상린관계는 반드시 린접성이 요구되겠죠. 근데 무슨 권은? 지역권은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떨어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인접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가로 2번 지역권은 토지의 관계이므로 요역지에 거주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편익을 위해서는 지역권 뭐 할 수 없다? 설정할 수 없다. 사람 편익을 때는 인여권입니다. 토지 편익이 뭐고? 지역권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체킹. 지역권은 반드시 토지 소유자 간만에 성립하는 것은 아니죠.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도 그들이 이용하는 토지를 위해서 또는 그 토지에 뭐 할 수 있다는 거. 지역권 설정 가능할 수 있다는 거. 몇 가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부종성이라는 박스가 있을 거예요. 요역지, 승역지 구별된 다음에 부종성이 가장 키워드입니다. 자기 토지 요역지가 주고요. 지역권은 종. 자, 그럼 여기 보시면 1번 있죠. 주된 요역지 소유권이 뭐가 되면? 이전되면 종된 지역권도 당연히 함께 뭐한다? 이전한다. 이게 이제 수반성이라고 그래요. 뭐란다?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동생 6살짜리 보살펴야 되겠죠. 그럼 형이 나갈 때 동생 데리고 나가 안 데리고 나가? 그게 뭐한다? 수반성. 어느 날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여자친구 만나러 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동생 떠놓고 가야 되겠죠. 그럼 뭐요? 손 놓고 혼자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2번이야. 주된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 시 종된 지역권 수반 배제 특권 뭐하다? 유효하다는 거. 단 등기해야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거. 세 번째, 형은 열심히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동생 혼자 독립해서 나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종된 지역권을 주된 요역지로부터 독립해서 뭐 할 수 없다? 이것 때문에 지역권을 저당권 목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 가면 종 따라가야 되는데 종된 지역권을 따로 독립해서 저당권 목적으로 한다면 논리가 맞다 안 맞다? 안 맞죠. 그래서 그 위에다가 중요 표시 있죠. 다이아몬드 있죠. 그 박스에 뭐 있어요? 주된 요역지에 저당권 뭐 하면 설정하면 종된 지역권에도 저당권 이렇게 뭐 한다? 미친다. 그러니까 자기 토지에다가는 뭐 설정할 수 있는데 저당권. 근데 종된 지역권만을 주된 요역지로부터 독립해서 종된 지역권만을 저당권 뭐로 할 수 없다는 거. 객체로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요? 없죠.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지상권 저 동그라미 지역권 저 X 전세권 저
동그라미. 이게 뭔 얘기일까?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되고 전세권도 저당권 목적이 되는데 뭐는? 저당권 목적이 안 됩니다. 이유가 뭐예요? 주정관계 때문에. 지상권은 자기 토지가 없고요. 전세권도 자기 부동산 없어. 근데 어디만? 지역권만 자기 토지가 있다는 거. 네, 그래서 그거 의하고 부정성. 그 다음 밑에 지역권에 무슨 취득이 있어요? 시효취득에 가로 2번 체킹하세요. 점유로 인하여 지역권 취득기간 만료로 통행지역권을 뭐하려면 시효취득하려면 유역지 소유자가 타인 소유 승역지의 통로를 뭐해서 개설해서 키워드가 통로 개설이야. 무슨 개설이요? 통로 개설해서 통로로 세운 상태가 245조 규정 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된다. 다만 통로 개설 없이 20년간 통했다는 사실만은 뭐 할 수 없다는 거? 취득 시효할 수 없습니다. 통행지역권 뭐 할 수 있다는 거? 취득 시효 가능하다는 거. 자, 봅시다. 여기 토지가 있어요. 네, 갑, 을, 병 세 사람이 공유하고 있어요. 3번의 시 지분 갖고 있습니다. 갑, 을, 병 세 사람. 자, 여기서 뭘 개설해서? 키워드가 통로를 개설합니다. 통로를 개설해서 뭐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기를 몇 년? 20년. 20년 되게 되면 뭐가 완성된다? 취득. 시효가 완성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뭐 하게 되면? 등기해야 되겠죠. 언제 취득합니까? 완성시다, 등기시다. 취득시는 뭐가 아니고? 등기입니다. 아셨어요? 그럼 여기서 여기 소유자께서 누가? 정이라는 소유자께서 무엇을 잘못한 겁니까? 취득시효가 완성되도록 아무런 조치를 안 취했죠. 그러면 소유자께서 뭘 중단시켜야 되는 거야? 예? 취득시효를 뭐 해야 되는 거야? 중단을 시켰어야지. 그죠? 그러면 정이 소유권 회초리 가지고 때려야 되죠. 저기 갑을 때렸습니다. 한 사람 때렸어요. 자, 을까지 때렸어. 자, 근데 병을 안 때렸어. 누구한테 때라고요? 빠져나갔죠? 못 때렸어. 자, 그러면 병 혼자서, 뭐 혼자서? 이거 때렸으니까 얘는 뭐가 돼? 중단됐겠지. 근데 얘는 뭘 하지 못했어? 중단 못 시켜가지고 얘가 취득시효가 뭐가 돼서? 그러면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완성해서 가서 뭐 하게 되면? 나머지 사람도 취득한다. 아시겠어요?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뭐 하게 되면? 취득하면 나머지 사람도 뭐 한다? 취득하게 돼 있어. 그럼 여기서 취득시효를 중단하려면 어떻게 돼요? 한 사람, 두 사람 뭐요? 여기 다 때려야지 중단됩니다. 무슨 중단은? 소유자가 뭘 중단시키려면 취득시효를 뭐 하려면 중단시키려면 전원을 때려야지만 중단됩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여기 111페이지에 4번의 불가분성 무슨 성? 자, 시효의 중단권 첫 번째 것만 박스 하시면 되겠네. 무슨 자가? 아니, 소유자가. 무슨 자가? 어디 봐 지금 4번에 불가분성 보고 있어요. 밑에 표 있잖아요. 취득시효의 세 번째 박스 있습니까? 가로치는데 무슨 자가? 소유자가. 공유자 전원에게 뭐 해야지만이?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회초리 들고서 있는 사람만큼 뭐 해야지만이? 때려야지 뭐가 된다?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 다 못 때려가지고 한 사람이 만약에 뭐가 되면 살아나서 취득하면 나머지 사람도 쉽게 뭐 한다?
취득하는 겁니다. 취득은 쉽게, 수면은 어렵게 합니다. 뭐 하나만 기억해 두세요. 소유자께서 회초리 들고서 누구한테? 공유자 1,000원에게 뭐 해야 된다? 중단시켜야지만이 중단됩니다. 하나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넘기시고 6번 지역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 자, 213조 준용할까 안 할까? 안 하죠. 따라서 반환 청구권은 없습니다. 단 뭐는 있다는 것? 방해, 제거, 예방 있다는 것. 지역권자 뭘 하지 않기 때문에 배타적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지상권, 전세권은 소유자 그대로 카피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권, 저당권은 뭘 하지 않으니까? 점유하지 않으니까 반환은 없고 방해, 제거, 예방만 있다. 유치권은 점유가 생명이기 때문에 점유권 물청은 있어도 유치권 물청은 없다는 거. 자, 7번 제목이 무슨 지역권? 특수지역권. 가로 1번. 어느 지역 주민이 집합제 관계로 각자가 타인 토지에 들어가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채집, 방목, 기타 수익하는 권리가 무슨 지역권? 그럼 거기는 특수지역권은요, 자기 토지가 없어요. 거기 보면 어느 지역 주민 집합제 관계죠. 사람들 편익이야. 그래서 가로 2번에 뭐예요? 인여권 성질을 갖는다는 거예요. 특수지역권에서는 타인 토지가 없어요. 자기 토지는 있어도. 그래서 승역지가 없죠. 그래서 말만 특수지역권이지 실질은 무슨 권이다? 인여권 성질을 갖는다. 그럼 아까 이거 비교해 보세요. 아까 일반 지상권하고 구분 지상권의 차이는 아까 뭐였죠? 수목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지역권하고 특수지역권의 차이는 지역권은 타인 토지, 자기 토지가 있는데 특수지역권은 타인 토지는 있는데 사람 편익이야. 이 인여권의 성질을 갖는 거예요. 무슨 권? 인여권. 비교드린 거예요. 자, 우측 갑니다. 이제 전세권 들어갑니다. 전세권. 네, 전세권의 의 303조. 전세권자는 뭘 지급하고? 키워드가 바로 그거야. 지상지역권은 지료 지급한 말이 없었죠. 그러니까 유상무상이 가능한데 전세권은 반드시 뭐다? 유상. 이 전세금은 반드시 금전이어야 된다. 맞을까 틀릴까? 그럼 뭘 줄 거야? 뭘 줄 거야? 전세금. 금전에 하나입니다. 금전에 하나입니다. 금전. 등기부에다가 기재해야 될 거 아니야. 아시세요? 임대차, 차임은 금전에 하나지 않죠? 그죠? 그러면 모를 때 금으로 끝나면 금전에 하나한다. 그렇게 가세요. 근데 전세권에서 묻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매매에서는 물을 가치가 있죠. 매매할 때 대금은 반드시 금전이어야 된다. 맞죠? 왜요? 그 이유는 금전 아닌 걸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 교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물을 가치가 있어. 근데 다른 곳에는 물을 가치는 없어. 아시세요? 그냥 모를 땐 뭐로 끝나면? 금전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전세금을 줬으면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못 돌려받는 것을 대비해서 그래서 우측에 박스에 뭐라고 됐을까요? 전세금 반환받지 못하면 자 무슨 권이 있고 경매권이 있고 무슨 면제권이 있다. 그래서 전세금에 딱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전세권 진행하시면 돼. 그래서 밑에 2번 전세금 지급은 뭐다? 요소. 2번에 2번 체킹.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 성립 요소가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 해서 전세금 지급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뭐 할 수 있다? 가름할 수도 있다. 매매 대금이 10억인데 7억은 받고 3억을 뭐로 해서 전세금으로 해가지고 팔고 전세권 등기해서 살 수도 있다 없다? 있죠. 꼭 전세금 지급이 현실적으로 지급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기존 채권을 전세금 지급에 대신할 수도 있다는 거. 다음 가로 세 번째, 전세권 설자가 전세금 반환을 뭐 했을 때? 자, 지체. 이 지체가 뭘까요? 이행 지체. 이행 지체에 빠뜨렸을 때 비로소 경매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고, 부동산 전체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 뭐 받을 권리? 우선 변제권 있다는 거. 네,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요. 자, 중요 표시가 있죠. 건물 일부에 전세권 설정되어 있다. 전세권 목적물 아닌 나머지 건물에서는 무슨 권은 있으나 무슨 권 없다는 거. 거기에 자꾸 헷갈려. 자, 건물 전부, 반대말은 뭐죠? 건물 일부입니다. 자, 건물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자, 전부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 자, 일부의 전세권 설정됐을 때 키워드입니다. 전부. 경매는 절대 안 된다는 거. 근데 전부에 들어가는 뭐 있다는 거? 입장권이 있다는 거. 우선 변제는 뭐에 관한 거? 입장권이야. 무슨 권? 경락대금 입장권. 그러면 건물 일부의 전세권 설정돼도 경락대금 입장권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전부에 들어는 뭐 있다는 거예요? 입장권이 있어요. 자, 건물 전부에 설정됐습니다. 전부 경매할 수 있는 거 맞아요? 당연한 거죠. 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부에 대해서 무슨 변제? 그럼 이거 시험 문제 낼까 이런 건? 안 내겠지. 내일 이거 내겠지. 그럼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을 현혹시킬까? 건물 일부의 전세권 설정되어 있다. 에? 그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다면, 네? 전부 경매할 수 있다. 넘어가면 안 돼. 다시 지금 뭐라 씁니까? 이 건물 일부에 설정됐다는 말을 갖다 이렇게 건물이 뭐 하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전세권 설정됐다는 얘기. 여기 뭐라고 여기 이렇게 이 전부 경매할 수 있냐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뭐가 없어도 전부 경매할 수 있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대신 경매가 되게 되면 입장권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그럼 경락대금 전부에 대한 뭐는 있어요? 입장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넘어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놓고서 갑자기 이렇게 나와요. 전세금 일부. 뭐라고요? 갑자기 나와요. 전세금 뭐예요? 갑자기 전세금 일부. 네? 변제 받은 무슨 권자는? 네? 전세권자는? 네? 네. 전부 경매 가능하다. 갑자기 이런 말 툭 튀어나와. 이거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이거? 지금 건물 일부가 아니고 뭐다? 전세금 일부 변제받은 전세권자는 전부 뭐 할 수 있다? 이게 가능해요. 이걸 불가분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사실은,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을 전제로 해야 될까요? 여기를 전제로 해서 온 말이에요. 여기를. 근데 출제자는 친절하지가 않고 뭐야? 불친절해. 다짜고짜 뭐로 나온다? 이게 지금 건물 일부하고 뭐하고?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은 3번에 전세권 담보 물권 성격 있죠. 다른 건 몰라도 거기 3번 있죠. 가로 3번.
전세권 반환 채권의 일부가 뭐라도 그 전세권 전세금 전세권 전세금 전세금 반환 채권 일부가 변제되더라도 잔액이 남아있는 것은 전세권 효력은 목적물 전부의 효력에 미치기 때문에 목적물 전부에 뭐 할 수 있다는 것? 그걸 뭐라 한다? 그래서 가로 3번은 전세금 일부. 뭐 일부? 쓰시고 맨 꼭대기 거는 그대로 건물 일부지. 그러니까 뭐하고 뭐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면 가로 3번은 사실은 다 설정되어 있어야 돼요. 건물 전부의 전세권 설정되어 있는데 전세금 일부 변제받았을 때 잔액이 남아있는 한 전부에 미치잖아요. 그때 뭐 할 수 있다? 전부 경매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험 문제 이것도 이렇게 나겠지. 건물 일부의 전세권 설정된 경우 네? 불가분성에 의해서 전부 경매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갖다 붙여먹는다고. 헷갈리지 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불가분성은 어디서 먹는 거야? 전세금 일부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셔가지고요. 자, 5번에 뭐가 나와요? 전세 나오죠? 전세는 거기 1번. 전세 당사자는 누구하고 누구다? 원. 전세권자하고 누구다? 자, 이거는 이제 발음을 잘못하게 되면 헷갈립니다. 사람 이름 잘 기억하게. 자, 처음에 누가 있어요? 갑하고 을하고 뭐 하죠? 전세권 설정하죠? 그럼 갑의 명칭이 뭐가 돼요? 전세권 설정자. 을의 명칭은 전세권자. 전세권자는 설정자 뭐 없이 동의 없이도 양도 또는 뭐 할 수 있다? 전전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병한테 뭐 하게 되면 전세하게 되면 을의 명칭이 뭐가 돼요? 을의 명칭 이렇게 되죠. 병의 명칭은 발음을 똑바로 한번 해보라고 이거. 그래서 이때는 그냥 급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전하고 잠시 쉬어요. 전하고 잠시 쉬었다 하란 말이에요. 그럼 전하고 뭐예요? 여기 전세권자. 그래서 이걸 또 바꾸기 위해서 이거랑 비교하려고 이걸 또 원래 전세잖아요. 전세권인데 앞에다 뭐 붙여가지고 또 원자를 붙여가지고 여기다 원자를 붙여준다고 이렇게. 그러면 당사자는 을하고 병이죠. 그러면 전전세권 설정자, 전전세권자 이렇게 할 것을 이 글자가 길으니까 뭐로 바꿔서 그게 가로 1번이에요. 전세 당사자는 누구다? 원 전세권자 을. 결국 뭐예요? 전세권 설정자. 이름이 같죠? 하고 누구다? 전세권자. 가로 2번 전전세가 설정하면 원전세권이 소멸하지 않겠죠? 이게 설정됐다고 소멸하면 안 되죠. 단 가로 3번 뭐가 소멸하면? 원전세권이 소멸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전전세권 소멸하겠죠? 네, 뭐 그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다음 우측 가셔서 이제 6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이 아니고 뭐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 316조 1항은 전세권 설정자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야기고요. 316조 2항은 누구 거다? 전세권자 부속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316조 전세권자 위에다가 써놓을 말이 건물 임차인.
누구요? 똑같아. 전세권 설정됐으면 안 되고 어디에 쓴다고요? 전세권자 위에다가 누구? 건물 임차인 똑같아. 주인의 동의 얻었거나 뭐한 경우? 매수한 경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동의 얻었거나 뭐한 경우? 매수한 경우. 아까 지상권자는 아까 갱신 청구 거절했었죠. 여긴 동의 얻었거나 뭐한 경우? 매수한 경우 같습니다. 지상물은 지상권자 지상물은 토지 임차인. 전세권자 부속물은 어디? 건물 임차인. 내용이 똑같다는 거. 자, 7번에다가 별표하시고요. 네, 317조 전세권 소멸과 무슨 이행? 동시 이행. 전세권이 소멸한 때 기간이 만료가 되면 전세권 소멸합니다. 자동 소멸일까 말소 소멸일까? 자동 소멸. 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 인도 플러스 설정 등기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 두 가지를 받으면서 전세금 반환하면 되겠죠. 즉 주인은 무슨 반환? 전세금 반환. 전세권자는 두 가지입니다. 목적물 반환 플러스 뭐죠? 말소 서류. 자, 서로 무슨 관계? 동시이행 관계. 자, 우측 보세요. 전세권자가 목적 부동산 인도는 했으나 아직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을 뭐 할 수 있고? 자, 거절 동그라미. 자, 우측에다 써볼까요? 네. 동시이행. 밑에다가 항변권. 동시이행 뭐라고요? 항변권. 항변권 밑에다가 알아서 순서 써보세요. 항변권. 뭐 채채채 생각 안 나? 항변권. 밑에다가 그 자체. 밑에다가 이행 지체. 밑에다가 책임 면제. 공식이야, 공식. 동시이행 무슨 권이 있으면, 항변권이 있으면 그 자체체만으로 이행, 지체, 책임 면제받죠. 그러면 주인이 빌려 쓰는 사람이 지금 뭐는 줬는데, 목적물은 줬는데 서류를 아직 안 주고 있잖아요. 그럼 무슨 권이 있는 거예요? 거절. 그게 항변권 있잖아요. 항변권이 있으니까 이 경우 전세권 설정자는 자 거기 뭐에 빠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변권이 있으면 그 자체로 이행제 책임 면제죠.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는다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두 가지를 줘야지 이행지체가 된다는 얘기죠. 318조 전세권자 무슨 청구권?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뭐 했을 때 지체가 뭐죠? 이행지체죠. 어떻게 해야지 이행지체가 돼요? 전세권자는 두 가지를 줘야 돼. 목적물 반환 플러스 뭐다? 말소 서류를 두 가지를 줘서 지체에 빠뜨린 다음에 경매하는 것이 맞죠. 그죠? 그게 당연한 논리야. 변제기일 때는 어떻게 지체에 빠뜨린다? 내 걸 다 제공해서 못 받으면 지체에 빠뜨리는 거죠. 그래서 뭐 들어간다? 경매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이 주택 임대차 가면 달라져. 주택 임대차에서는 자 보증금 반환과 목적금 반환 무슨 관계죠? 동시행 관계죠. 그러면 경매하려면 어떻게 돼? 원래가 목적물을 뭐 해서? 반환해서 뭐에 빠뜨린 다음에 지체에 빠뜨린 다음에 경매되는 것이 맞죠? 근데 목적물 반환하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해? 주택 임차인은 기존의 대항력, 확정임차 다 날라가. 그럼 할 실익이 없잖아. 그 할 수 없이 또 다시 뭐야? 특별하게 뭐에 빠뜨리지 않고 지체에 빠뜨리지 않고도 경매하는 길을 터준 거야. 그러니까 목적물을 뭐 하지 않고 반환하지 않고 주택 임차인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매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이 있어야 돼요.
일반법 전세권에서는 정상이기 때문에 변제기 뭐에 빠뜨린 다음에 경매 들어가는데 주택임대차는 줘버리면 내가 주고 그러니까 특별하게 거기서 뭐 하지 않고도 이제 빠뜨리지 않고도 뭐 할 수 있다? 경매기를 터준다는 거예요.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자, 우측 나와 있네요. 1 박스에 건물 일부의 전세권 설정된 경우 건물 일부가 구조사 이용상 뭐가 없다더라도 독립성이 없다 하더라도 건물 전부 뭐 할 수 없다는 거 넘어가 안 됩니다. 두 번째, 건물 일부의 전세권 설정된 경우 전부에는 뭐는 있다? 아까 이거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건물 일부 그죠? 뭐 있습니까? 전부 경매 X. 근데 전부 우선 있었다고 그랬지. 건물 일부에 설정되면 전부 절대 뭐는 안 된다. 경매는 안 돼. 근데 전부에 따른 뭐는 있다는 것. 입장권이 있다는 것. 네, 전세권 얘기했고요. 다음에 넘겨보세요. 네, 담보물건 가보겠습니다. 담보물건 종류를 보게 되면 법정 담보물건 있죠. 맨 꼭대기에 법정 동그라미. 유치권은 법정. 자, 그러면 질권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저당권은 뭐죠? 약정. 이렇게 돼 있죠. 법정과 약정의 차이가 뭘까? 자, 유치권 공식을 얘기하세요. 유치권 공식 뭐 하다가 두 번째 채권 있어서 무슨 권? 유치권 보이죠? 몇 조에서? 320조에서 바로 보시라는 얘기예요. 1항 타인의 물건, 동산,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뭐한 사람?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뭐 있는 경우?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뭐 할 권리가 있다? 공식이죠. 이때 많이 썼던 얘기가 뭐예요? 이 사례가 줬던 게 뭐예요? 이거 많이 썼잖아. 이거 많이 썼잖아요. 갑등기, 을위조, 병등기, 점유. 그래서 갑이 병한테 을이 무효등기니까 너도 무효등기다 하면서 한 얘기가 뭐죠? 부동산 등기에는 뭐가 없다는 거? 공신력 없다. 그럼 누가 웃고? 갑이 웃고 병이 뭐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쁘다는 얘기겠지. 다만 병 등기 10년, 점유 10년. 그래서 역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때 역전된 용어가 뭐죠? 등기 무슨 시효? 취득 시효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누가 웃고? 갑이 굉장히 슬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10년 되기 전에 갑이 공격해야 되겠지. 그래서 갑이 병한테 공격합니다. 뭐 지어라? 네? 등기 지워라. 반환입니까? 방해 제거입니까? 네? 이게 소유권 기초로 해서 말소 등청 들어가는 거죠.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소유자로 하는 거니까 물권적 청구권. 자, 점유 내놔 공격 들어갈 수 있죠. 점유 내놔가 뭐죠? 반환. 그러면 줘야 되겠네. 그러면 등기 지워주고 위에서 뭐를 내놔라? 반환을 요구할 때. 뭐 요구할 때? 그럼 여기서 이제 시작되죠. A가 뭐 하면서? 점유하면서 두 번째 이 토지에다 관련돼서 비용을 지출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출한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비가 있고? 필요비가 있고 유익비가 있습니다. 필요비 즉시 상환 요구할 수 있다. 유익비 종료 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은 절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임대차가 아닙니다. 그럼 뭐 할 때? 반환을 요구할 때 빌려서 달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돈이 없대요. 그럼 뭐야? 나도 그러면
나도 못 줘. 유치권 들어가죠. 그럼 특징이 뭐 하다가? 점유를 하다가 물건 관련된 채권 가지고 못 준다면 나도 그때부터 뭐야? 유치하겠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때 유치권이 생겼을 때 비로소 병이 뭐가 되는 거예요? 유치권자가 되는 거죠. 그럼 갑은 유치권 설정자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네? 유치권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되는 단어가 유치권자란 말이 없지. 지상권자, 지역권자, 전세권자, 저당권자는 있는데 유치권은 유치권자라는 말이 없어. 그러니까 갑은 단지 뭐만 있을 뿐이에요. 본권, 대표, 소유권만 있지 절대 점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치권은 설정해 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치권 설정자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법정. 지상권 설정자 있습니까? 지상권자, 지역권 설정자, 지역권자,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 질권 설정자, 질권자. 여기만 설정자가 없어. 어디서만? 유치권. 그래서 뭐가 아니고 약정이 아니고 뭐다? 법정 담보물권. 유치권 설정자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320조죠. 그래서 여기 타인의 물건 또는 뭐죠? 유가증권. 그럼 특징이 바로 뭘까요? 이 유치권의 특징이 뭐냐면 점유가 생명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유치권자는 점유를 한다는 게 생명이야. 근데 밑에 저당권자는 점유를 하지 않죠. 근데 그때 무슨 변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점유는 하지 않는데 뭘 인정한다? 우선 변제를 인정하고 유치권은 점유가 생명인데 우선 변제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넘겨봅시다. 118페이지. 자, 1번 종례, 2번 부동산 유치권 있지요? 무슨 권이요? 가로 1번은 동산 유치권, 가로 2번은 부동산 유치권, 가로 3번은 유가증권 유치권이죠? 질문할게요. 부동산 유치권은 등기사항이다, 등기사항이 아니다? 왜 등기사항이 아니에요? 점유가 날아가면 유치권 날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건 등기사항이 아니지. 그래서 2번에 무슨 성? 점유 물권성. 가로 1번 점유는 유치권 본질적 요소이므로 점유를 상실하면 본권 유치권도 당연히 소멸한다.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에도 유치권은 뭐 되지만 상실되지만 점유물 반환, 점유권 기초한 반환 청구권에서 점유를 뭐한 때 회복한 때 점유를 상실하지 않았던 것이 되기 때문에 본권 유치권도 처음부터 뭐요? 소멸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 즉 유치권자는 점유권 기초한 물청만 인정되고 유치권이라는 물청은 성질상 뭐 될 수 없다? 인정될 수 없다는 것. 이해되셔야 돼요. 그래서 뭐가 키워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가 뭐가 되면 이게 사라지면 모두 사라진다. 그러다가 점유가 뭐 하면 다시 생하면 모두 유치권 다시 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걸 이제 우측에다 우측 페이지에 박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맨 밑에 328조 유치권은 점유 상실로 소멸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점유가 다시 부활하면 유치권도 부활하겠네. 그러니까 우측에 유치권 물청은 아무것도 인정할 필요가 없고 뭐만 인정하면 된다? 점유권 물청만 인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물청 얘기 끝났고요. 다시 118페이지 가세요. 네, 1, 2, 3, 4, 5번까지 묶으세요.
3번에 1, 2, 3, 4, 5번. 자, 3번, 1번이 제목이 뭐예요? 네? 보증금? 권리금 좋습니다. 권리금 가지고 유치권 안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보증금 가지고 무슨 권? 유치권 안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 부속물 매수 청구권. 네, 부속물 매수권, 유치권. 안 된다. 또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권. 네, 손해배상 청구권, 유치권. 안 된다. 또 임차인의 필요비 유익비 상환 주권. 자, 필요비하고 유익비는 한 세트죠. 네. 그죠? 이것은 무슨 권? 자, 이거 안 된다고 돼 있죠. 네. 안 된다고 했죠. 네.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글자가 일치가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글자가 안 맞아. 뭐하고 유치권하고. 유익비하고 맞네, 이 글자가. 네. 그렇게 기억하세요. 힘들면. 글자 맞추기 놀이. 네. 권자하고 유자하고 안 맞고 힘들면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 원리 설명할게요. 첫 번째, 유치권 공식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물건에다 들어간 채권 가지고 유치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첫 번째, 권리금. 점유하면서 그 부동산에 들어간 비용이에요? 권리금은 처음에 걸고 점유 들어가죠. 권리금. 그럼 부동산 점유 관련 비용은 아니죠. 보증금 걸고 들어가서 점유했지. 점유하면서 그 부동산에 들어간 비용 아니죠. 다음에 부속물은 왜 안 될까? 부속물은 네? 그 물건과는 독립된 물건입니다. 그 물건과는 뭐다? 독립된 거. 그러니까 부속물이나 지상물은 그 물건과는 독립된 물건이기 때문에 그 물건과 관계가 없는 거야. 그래서 무슨 권? 유치권 인정이 안 되는 거야. 손해배상도 임대인의 배신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이니까 이것도 물건과 관계가 없는 거야. 물건 뭐밖에 없어요? 아니, 그 물건 인도 받아서 그 부동산 뭐 하면서? 점유하면서 들어간 필요비, 지출 즉시 반환 요구시. 이건 임대차니까 필요비는 언제? 지출 즉시고 유익비는 언제? 종료 후. 그러니까 이건 물건에다가 들어간 비용이니까 유치권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머지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법률이 이해가 안 되면 글자가 안 맞는다고 기억하라는 얘기야 지금. 네. 자, 그 다음에 거기 6번에 보시면은 신축 공사를 한 뭐 있어요? 수급인의 공사 대금 채권 가지고는 뭐다? 유치권 가능성이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수급인이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거 6번에 첫 번째 거 별표 주세요. 6번에 첫 번째 거 밑에 거. 목적물을 뭐 하기 전? 그 목적물에 관련해서 뭐가? 채권이 발생했고 그 어떤 사정으로 목적물 점유를 뭐 했다? 취득했다. 유치권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한다는 게 판례 태도예요. 자, 이걸 순서도 적어드리면 왼쪽에 써보세요. 자, A, 과거 채권 순서입니다. A, 과거 채권. B, 현재 점유. C, 유치권. 동그라미. 순서가 어떻다고요? 지금 그 판례는 이런 거죠. 점유 뭐예요? 이전. 그 목적물 관련된 채권이 있고 우연히 그 물건을 뭐하고 있어요 지금? 점유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걸 순서로 바꾼 거예요 제가. 먼저 뭐 했다고요? A, 과거의 채권이 있고 B,
현재 그 물건을 갖고 있어. 그럼 C, 공평 원리에 입각해서 유치권 가능하다는 얘기죠. 보통 채권은 언제 채권 가지고 얘기하죠? 지금 보통은 현재 채권 가지고 안 주면 유치권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현재 채권, 목적물 점유하다가 현재 당 유치권 당연한 거야.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채권이 아니고 뭐다? 과거의 채권이 있고 우연히 그 물건을 뭐하고 있으면 유치권 행사해도 공평하다 그런 뜻이야. 아시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어렵게 얘기하면은 점유 관련된 채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건 관련 채권을 얘기하는 거지 뭐다? 점유 관련 채권이 아니고 뭐다? 물건. 그러니까 과거에 채권이 있고 현재 그 물건을 뭐하고 있으면 우연히 점유하고 있으면 C, 무슨 권 행사에도 유치권 행사에도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8선 나옵니다. 자, 우측 갑니다. 유치권 효력입니다. 자, 유치권 효력에서 4번에 2번 체킹. 유치권자는 채권 변제받기 위해서 유침을 뭐 할 수 있으나 경매할 수 있다. 근데 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성이 없다? 물상대성이 없다. 변형된 가치물에 효력이 미치는 게 물상대성. 유치권의 생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방금 전에? 네? 점이라고 그랬죠? 자, 을이 공사대금 채권 때문에 이 부동산을 현재 뭐하고 있다? 유치권 행사 중이에요. 무슨 권 행사 중이요? 자, 갑에 똑같은 건물이 있는데 을이 돈을 빌려준 것 때문에 저당권 갖고 있습니다. 무슨 권이요? 자, 유치권자는 이 건물을 뭐하고 있어야 되죠? 점유가 생명이죠. 근데 무슨 변제가 없다는 거? 저당권자는 뭐라 하지 않는다. 근데 무슨 변제가 있다? 자, 이 건물에다가 이제 화재가 났습니다. 건물이 화재가 났습니다. 유치권자. 자, 선택하세요. 불 끄러 갑니까? 불 구경하러 갑니까? 선택하세요. 왜요? 지금 점유하다가 불 났는데 불 끄러 가야지. 불 구경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다 타버렸어. 그럼 뭐가 없어져요? 건물이 없어지네. 그럼 뭐가 없어진 거예요? 유치권 자체가 다 없어진 거지. 근데 갑이 화재 보험금이 있네요. 무슨 건이요? 보험금 청구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뭐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입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성이 없다는 걸까? 물상 대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유치가 생명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 저당권 있다가 점유하지 않고 우선 면제 있다가 건물이 화재가 났어요. 그러면 저당권자는 뭐 하지 않았습니까? 점유하니까 이 사람은 불 끄러 갈까요? 불 구경 갈까요? 불 구경합니다. 불 구경하면서도 뭐 하나도 거칠 것이 없어. 왜? 무슨 보험이 있으니? 이 입장권을 원래는 어디 받아가야 되는데 경락대금 받아갈 것을 어디로 간다? 네? 보험금 청구권으로 옮겨가면 되잖아요. 무슨 성이 있다는 거예요? 특징, 저당권자는 무슨 권을 인정해 주는데 경매권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선 변제 받기 위한 경매가 아니란 얘기지. 저당권자 경매권 있어요, 없어요? 경매도 있고 무슨 변제? 그래서 물상 대의성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로 3번 체킹하시고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해서 피담보 채권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 목적 부동산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피담보 채권 변제를 뭐 할 수 없다는 거 청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당연한 거 아닐까요?
지금 여기 갑의 건물에 대해서 공사대금 채권 때문에 무슨 권 행사 중? 자, 10억 채권이 있고 10억 채무가 있다는 얘기죠.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경락인이 받았어요. 자, 1억에 경락받았어요. 자, 그러면 저기 유치권자는 무슨 권은 주장할 수는 있지만, 유치권 주장할 수는 있지만 이 채권 달라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유는 뭐죠? 물권, 채권. 채권은 누구한테만? 유치권은 다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주인 바뀌면 을은 채권 달라할 수는 없는 거고 무슨 권으로? 유치권으로 못 주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 대신 이제 병이 와서 이 채권 협의해서 얼마 주면 풀을 해가지고 협의해가지고 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나 달라할 수는 없어. 만약에 이것이 인정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그러면 병이 또 다른 토지가 있으면 병은 을에 대한 채무자지.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그럼 이 사람의 또 다른 부동산을 얘가 뭐 해서 강제 집행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뭐는 행사할 수는 있어도 뭐는 안 된다는 거. 채권 행사할 수는 없다는 거. 이걸 갖다가 좀 고급스럽게 운영한다면 이런 거예요. 갑의 건물에 대해서 을이 무슨 대차해서 임대차해서 필요비하고 무슨 비? 626조 문제입니다. 몇 조요? 이 주인이 바뀌었어. 팔아먹고 도망가 버렸어. 그럼 병이 소유자로서 반환 요구하겠죠. 그러면 을이 몇 조 들고 와서 203조. 203조가 뭐죠? 점유자, 회복자. 이 조문을 들고 와서 자, 필요비, 유익비 이쪽에 요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또 그러면 갑한테 가서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이건 무슨 관계가 아닐 때, 계약 관계가 아닐 때 쓰는 조문이고 임차인이 지출한 것은 몇 조 문제예요? 626조밖에 안 됩니다. 626조 가지고 자, 세준한테 공격할 수 있습니까? 달라할 수 있어요? 안 되지. 왜? 채권이니까 누구한테만? 갑한테만 달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필요비 유익비 가지고 만약에 유치권이 인정된다면 뭐가 된다면? 유치권은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자, 이 사람한테 유치권 행사할 수 있었던 내용을 새로운 주인한테 행사할 수 있습니까? 방금 전에 했던 이 얘기나 똑같은 거야. 유치권 갖다가 주인이 바뀌었어. 그럼 새로운 주인한테는 뭐 할 수 없지만, 아니 채권을 던질 수는 없지만 무슨 권? 지금 그 얘기나 이런 비슷한 거야. 채권과 뭐에 가는 거? 물권. 그럼 거기 3번 판례를 어떻게 고쳐내고 싶을까? 모의고사 때 이렇게 나오겠죠. 새로운 주인한테 채권은 물론 유치권 다 같이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겠지. 안 되죠. 뭐만 공격한다? 유치권으로만 반환을 거부할 수 있지. 채권 달라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뭐하고 뭐의 비교? 물권, 채권 비교. 네, 거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